전략주의 가족 치료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주요 개념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가족 항상성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항상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죠. 호모에스타시스라고 하죠. 항상성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성입니다. 우리가 온도를, 히터를 25도에 맞춰 놓으면 기계가 돌아가다가 25도 상태가 지나면 스톱하고 있다가 다시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기계가 돌아가서 그 온도를 항상 유지하는 것처럼 항상성은 제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경향성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말하는데, 가족도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계속 변화하는 가족 내외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역기능적인 가정도 역기능의 항상성을 가지고 있고, 순기능의 가정도 순기능의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났으면 가족 전체가 긴장을 하고 또 냉정하고 싸늘해집니다, 분위기가. 그러나 싸늘하고 냉정한 그 분위기가 오래 가는 것이 가족 전체의 체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서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상태로 평온한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이것이 항상성입니다. 원래의 상태에 당분간 갈등을 가졌지만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항상성입니다. 역기능 가정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역기능의 항상성이 있고, 순기능 가정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관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항상성입니다. 병리적인 가정일수록 안정성을 위해 가족의 엄격한 연쇄 과정을 유지하려고 한다. 병리적인 가정일수록, 역기능적인 가정일수록 어느 한 사람, 독재자, 또 힘을 가지고 있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엄격하게 통제되는 그런 항상성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엄격한 연쇄 과정을 순기능, 또 기능적인 가정일수록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항상성이라면, 또 이렇게 역기능적인 가정은 병리적인 모습의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규칙이라는 개념인데, 가족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행동을 통제하는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어릴 때부터 우리 부부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또 사춘기가 되면 몇 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되고, 집에 왔을 때는 또 손을 씻나 안 씻나 또 뭐 여러 가지 가정의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칙을 통해서 가족의 어떤 기능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규칙이 불투명하고 규칙이 일관성이 없다면 그 가정은 여러 가지 힘의 위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지고,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른 힘이 작용한다면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규칙에는 명시적인 눈에 보이는 규칙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규칙도 있다. 그렇죠? 말은 안 해도 자기들끼리 통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통하는 규칙, 자기들끼리 어떤 힘의 압력에 무의식적으로 가족 안에 눈치로 또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말을 못하고 침묵을 해야 되고, 또 자기 표현을 감춰야 되고, 또 아빠가 들어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는 뭐 그런 규칙이 역기능적인 가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서 표면적으로 표현화 통해서 이렇게 규칙을 지키고 행하는 것도 있지만, 묵시적인 그런 규칙들도 가정에 있다는 것이죠. 또 상위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규칙을 총괄하는 그런 힘에 있어서 상위 개념이죠. 전체 가정을 통괄하고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을 수 있는데, 규칙의 유지와 변화에 관한 규칙, 이것은
역기능적인 가정일수록 엄격한 그런 규칙이 있을 수 있고, 또 혼란된 가정일수록 또 어떤 경우는 상위 규칙이 없어서 그때그때마다 혼란을 겪는, 그러나 권위적인 가정은 부모님이나 아버지나 어머니에 의해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가족 규칙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규칙,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 또 강한 그런 모든 것을 통괄하는 그런 규칙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력과 위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헨리의 그런 개념, 구조주의에서 나온 그런 개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원이 자신의 위치에 맞는 권력과 통제를 가질 때 위계 질서가 유지된다. 하위 체계, 상위 체계가 있다고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위계 질서, 힘에 의해서 가족이 통제가 되고 질서가 유지가 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건강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의 모임,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지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도 분명히 그 안에 크고 작은 통제와 권력의 힘이 작용하는데 헤일리 같은 경우 이렇게 권력, 힘, 위계 질서 이런 개념을 주로 헤일리가 사용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았다는 것이죠. 권력 투쟁에 관한 가족 관계를 파악하여 명확한 치료 목표와 방식을 계획할 수가 있다. 예. 가족 관계를 힘의 문제, 권력의 문제, 위계의 문제를 보는 구조주의, 전략적 구조주의 문제에서는 가족 간에서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는가, 힘을 너무 지나치게 가지고 있으면 힘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권력의 분산과 위계 질서를 바롭게 잡아서 가족 전체적인 구조를 바꾸는 그런 전략이 저희 헨리와 또 구조주의 민우친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입니다. 정상은 가족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제가 되고 있다. 예. 역기능적인 가정이든 순기능적인 가정이든 어떤 IP라는 내담자가 자기의 상태를 계속 병리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그 병리 때문에 가족 안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자기는 빠진다든지 삐친다든지 그렇게 자기의 어떤 역기능의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를 통제하고 있고 가족 전체가 그 IP에 의해서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러므로 역기능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제가 되는 거죠. 윗세대가 더 많은 권력과 통제를 가지고 규칙을 집행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위계 질서가 맞고 또 기능적인 가정을 만들 수 있죠. 윗세대가 더 많은 권력과 통제를 지나치지 않을 만큼 질서를 잡을 만큼의 권력과 통제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명확한 경계를 통해서 가족은 각각의 위치를 구조적으로 잘 유지하고 이러한 구조적 질서가 유지되는 가정일수록 더 기능적일 수 있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겠죠. 경계가 투명하고 각자 자기의 위치, 위계를 잘 유지할 때 그 가정은 아주 기능적이고 또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건강한 가족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 게임이라는 개념은 셀비니 바라톨리라고 하는 이 이탈리아 밀란 학파에서 나온 개념들입니다. 가족의 의사소통과 규칙과 관계 규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런 역기능적인 가족은 구성원들이 모두 게임의 규칙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서로 힘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더티한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런 게임을 자기의 어떤 위치와 포지션, 자기의 어떤 역할을 붙잡기 위해서 아주 더티한 게임을 가족 간에도 한다고 보는 것이죠. 역기능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게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게임, 다른 역기능을 다른 학과에서는
권력의 기능이다, 어떤 규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밀란학파에서는 가족 간의 역기능적인 여러 가지 활동, 또 얽혀있는 활동 이런 것들이 게임의 어때 룰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얽히고 설켜 있다. 끊임없이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으면서 엮이는 과정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그런 게임에 갇혀 있다. 그래서 그 게임을 풀어주고 그 게임을 기능적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밀란 학파의 관점, 전략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체계 안에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들어가는 것 나가는 것 그런 규제를 가지게 되는데 역기능적인 가정은 그런 차원에 있어서 순기능을 갖지 못하는 인풋과 아웃풋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목표와 치료 과정인데 전략적 가족 치료의 1차적 목표는 정상 행동의 제거, 정상 행동의 제거고 또 2차적 목표는 가족 체계의 변화입니다. 정상을 제거하는 것과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체계라는 것은 상호관계, 상호연관, 상호의존, 상호활동 이 전체가 기능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가족 체계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이 2차적인 변화의 어떤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의 행동의 어떤 정상의 행동의 제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운 것일 수도 있고 가족 전체의 어떤 기능을 체계를 바꾸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이고 또 시간이 더 걸리는 그런 전략이 더 많이 필요한 변화의 성장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 스스로 객관적이고 행동적인 언어로 문제를 분명히 규명을 시키고 기대되는 구체적인 변화 목표를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주요 전략적 모델 세 가지 학파들이 있는데 치료 과정을 각각 보면 MRI 상호작용 모델, 헤일리 전략적 구조주의 모델, 빌란의 체계적 모델인데 각자 조금 특색이 다르죠. MRI 계통은 치료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문제에 대해서 질문과 정의를 똑바로 하고 문제를 유지하는 행동을 평가해보고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적 개입의 어떤 선택 그리고 실행을 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겪는다면 저희 헨리의 전략적 구조주의는 진화 단계, 문제 규명 단계, 상호작용 단계, 목표 설정 단계, 개입의 선택과 실행 단계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밀란 학파에서는 치료 전 단계, 치료 단계, 치료 간 단계, 개입 단계, 치료 후 논의 단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뭐 이렇게 접근 방법이 뭐 학파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이름을 그렇게 명칭을 붙여놓은 것이지 초두 부분과 중간 부분과 후미 부분 뭐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과정에서 조금 보면은 문제를 치료해 나가는 전반적인 과정이죠.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그런 용어로 정의를 한다. 용어로 구체적이면서 행동적인 그런 용어. 어떻게 하면 문제를 실용적이고 구체적이고 요약해서 명료화시켜서 목표를 바르게 정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행동적인 그런 용어로 정의를 하자는 것이죠. 문제를 유지시키는 가족의 연쇄 과정, 어떤 것이 문제를 계속해서 유지시키는가, 연쇄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가족의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의사소통 방식, 또 연합하는 그런 문제, 삼각관계, 위계 이런 문제들을 1차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정의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쭉
파악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단기 치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가족이 해결하기를 바라는 문제 또는 증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한다. 어떤 면이 바꿔졌으면 좋겠나. 어떤 기능, 어떤 경계선, 어떤 힘의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해서 문제가 정확하게 나오고 목표가 뚜렷해야지 상담은 효과가 금방 나타나고 효과에 대한 인식을 할 때 가족들 또 내담자들이 어떤 보람을 느끼게 되고 변화의 동기를 더 크게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변화하기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언어로 말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목표를 뚜렷하게 개념화시키고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간결하고 짧은 단어로 그렇게 설정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입하기, 미니멀리즘 철학.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은 최소화하는 것이죠. 아주 간략하게 최소화하는 그런 철학. 작은 개입이 치료적 연쇄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가정. 작은 개입. 많은 숙제를 내주고 많이 간섭하는 것보다는 작은 동기, 작은 어떤 개입을 통해서 효과가 차츰차츰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문제에 따라 개별적인 맞춤형 전략을 세워서 가족의 역기능적 연쇄 과정이 수정되도록 한다. 그런 차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맞춤형 전략과 연쇄 과정으로 수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치료자의 지시와 과제를 이제 설정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하는 전략적 가족 치료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략적 가족 치료는 어쨌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단기적으로 해결을 한다. 눈에 보이는 증상, 눈에 보이는 행동 이런 것을 단기간에 목표 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그리고 치료자의 지시가 아주 강한 치료자의 주권과 지도가 아주 강하게 개입되는 그런 기법이 전략적 가족치료 기법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잠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